네, 2교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에서는 1교시 우리가 투자 들어와서 시작했던 게 지렛대 효과, 타인 자본을 이용해서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이는 것과 관련해서 높이는 전략, 정의 지렛대 효과. 그 다음에 오히려 타인 자본을 써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손해만 봤다. 오히려 자기 자본 수익률이 떨어지는 효과, 그거를 부의 지렛대 효과. 예, 영끌 투자 얘기하는 거죠. 영끌 투자. 네. 그 다음 2교시에서는 위험과 수익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공부를 해볼 겁니다.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위험과 수익. 수익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죠. 당연히. 위험은요.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모든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투자는 위험을 줄이려고 하고 수익은 높이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항상 어떤 관계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여기 만약에 그림을 그린다면 여기 위험, 수익 이렇게 그려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험할수록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수가 있는데 위험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때요? 수익도 증가하죠. 그러나 위험이 많이 증가한다고 해서 수익이 많이 증가하는 건 아니고 증가하더라도 조금 증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우상향하지만 그 기울기는 점점 감소하는 채로 체증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체증한다. 그럼 결국 위험과 수익은 어떤 관계예요? 정의 관계, 플러스 관계다. 수익을 늘리기 위해선 결국 일정한 정도의 위험은 감내할 수밖에 없고 그 위험이 좀 있어야 그 보상으로 수익도 높은 수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서로 혹시 이런 단어 들어보셨어요? 트레이드 오프다. 상쇄된다 서로. 서로 그 관계 트레이드 오프라는 관계로 영어로 표현을 하고요. 위험과 수익은 그렇다면 위험은 뭐고 수익은 뭔데? 라는 게 이제 처음부터 공부를 해보는 겁니다. 부동산 투자가 하게 되면 어떤 위험? 일단 위험이란 내가 예상한 결과가 이 정도 수익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로 해봤더니 투자 이후에 결과가 서로 딱 맞아 떨어지면 괜찮은데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예상한 거와 상당하게 달리 나온다. 그게 위험이라는 거예요. 위험은 플러스로 가느냐 마이너스로 가느냐 그 방향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상한 결과와 실현 결과가 얼만큼 차이를 갖느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어떨까요? 동네에 악당이 있어요. 아주 깡패야. 그 사람은 위험한 인물일까요? 나쁜 인물일까요? 나쁜 인물이야.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지가 예측이 되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주위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예측이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아침에는 너무 행복한 모습으로 사람들한테 너무 잘하다가 갑자기 돌변하는 저녁에는 완전히 비가 오면 우울해지거나 성격이 급해지면서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위험한 거죠.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른다. 위험이라는 게 그런 거다. 내가 예상한 정도의 수준의 수익률이 나온다면 내가 5% 예상했어요. 플러스 5% 나올 것 같아. 플러스 5.5% 나왔어. 마이너스 플러스 4.5% 나왔어. 이 정도 하는 거하고 여기는 10%가 나온대. 어떨 때는 마이너스 10%가 나온대. A라는 투자안하고 B라는 투자안을 생각해 보면 A라는 투자안이 훨씬 더 위험이 적다라는 거예요. 적다. 얼마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게 상당히 크게 벌어지는 위아래로 크게 벌어진다면 그건 위험한 투자안이다. 주식이 위험해요? 그렇죠. 하루에도 몇 %씩 막 움직이잖아. 근데 예금은 안 위험해. 왜? 1년 봐야 뭐 한 1%, 2% 변동할까요?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수익률이 크게 변동하지 않는다? 덜 위험한 거구나. 많이 변동한다? 되게 위험한 자산이구나. 그것도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 수익이 안정적으로 나온다? 그거는 좀 부동산 투자 중에서도 안전한 투자안이 될 테고, 어떤 때는, 야, 이거 뭐 아니면 도야. 이런 투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프리미엄 노리고 막, 그런 경우 하는 투자, 그거는 위험한 투자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위험은 정의가 되어 있고, 위험은 그러면 우리가 통계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데, 그게 만약에 수익률이 나오는 분포가 정규 분포다. 여러분 정규 분포 많이 들어보셨어요? 정규 분포가 옛날에 이제 학교 다닐 때 우리 반 학생들 이렇게 성적을 딱
시험 보고 나서 성적 이렇게 따져보면 가운데 점수 주로 많이 몰려있고 여기 잘하는 애 한두 명, 못한 빵점 맞은 애 한두 명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종 모양으로 좌우 대칭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이러한 분포를 정규 분포라고 얘기를 해요. 정규 분포. 만약에 수익률이 이렇게 여기 0%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5%, 플러스 5% 나오는데 이 사이에서 각 0% 주변으로 이렇게 몰려 있다든지 혹은 이게 뭐 10%다 그러면 10%에서 0%, 20% 사이에서 10%가 평균적으로 많이 몰려 있다든지 이런 식의 분포가 되면 그걸 정규 분포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정규 분포라면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데 수학적으로 분산, 수익률의 분산이라는 거예요. 분산 혹은 표준 편차. 근데 분산은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분산은 식을 어떻게 갖는지? 잘 모르죠. 기억은 안 나죠. 이거 실제로 분산을 계산해봐라 이런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분산이라는 거의 뜻은 알아야 된다. 아, 얼만큼 이게 여기 잘하는 하고 못하는 사람 차이가 이렇게 벌어져 있느냐.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같은 표준 편차에서도 A라는 반이 있고 B라는 반이 있어요. 성적표 해봤더니 성적 점수를 매겨봤더니 A라는 반은 같은 평균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비슷비슷하게 성적이 되어 있어. 이런 얘기는 A반 학생들은 되게 동질적이야. 그죠? 하는 일도 비슷하고 생활 패턴도 비슷하고 생각하는 것도 비슷해. 사고 날 가능성이 적어요. 근데 만약에 B반은 어때요? 평균은 똑같아도 잘하는 애, 못하는 애가 막 흩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사고 많다. 맨날 이제 가출도 하고 싸움도 막 있는 반 애들이 이런 성적이 있거든. 그럼 이게 위험도가 이 생김새를 가지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퍼져 있는 정도를 얘기하는 게 분산이다. 중심에서부터 얼만큼 많이 퍼져 있느냐를 측정하는 것이 분산인데 그 식을 우리가 공부할 필요는 없는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은 알아야 된다. 분산, 평균으로부터 얼만큼 퍼져 있느냐. 수익률이. 그럼 많이 퍼져 있을수록 B반이 위험한 거예요? A반이 위험한 거예요? B반이 위험하다. 분산이 크면 클수록 위험은 큰 것이다. 위험을 뭐로 측정할 수 있다? 분산. 분산이라는 건 무엇이다? 수익률이 얼만큼 흩어져 있느냐, 퍼져 있느냐 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위험입니다. 자, 위험은 수학적으로 이렇게 계산되지만 그거를 나눠보면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거예요. 사업하면서 사업 비즈니스 리스크. 그 다음 시장 비즈니스 리스크는 하다 시장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죠. 네, 임대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가 발생했어요. 그럼 어떻게? 만약 공실이 엄청 많겠죠. 예전에 이제 호텔업, 모텔업 뭐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공실이 엄청 많을 거야. 그러면은 다 망한단 말이죠. 그게 비즈니스 리스크, 사업상의 위험이죠. 하다가 보니까 화재가 났어요. 직원이 다쳤어요.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 그 다음 위치에 따라서 위치가 갑자기 그 도시가 무슨 공장이 일자리 제공하는 공장이 갑자기 옮겼대요. 그럼 어떻게 그 주택의 임대 값이 확 떨어지겠죠? 네. 그런 것들이 사업상의 위험이고 또 금융 위험도 있어요. 네, 금융 위험도 있어요. 아까 1교시에 우리가 레버리지 배웠는데 차입을 통해서 부동산 투자하는 것. 그런데 그때 은행에서 갑자기 돈 갚으래요. 그럼 어떻게? 나는 연장될 거라고 생각하고 돈을 많이 빌렸는데 연장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집을 파는 수밖에 없죠. 안 되면 경매로 넘어간다. 원리금 못 갚는 가능성. 그것을 금융 위험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다음 법률적으로 위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정책이 바뀌었대요. 그 다음에 규제가 토지거래 허가제가 생겼어요. 아니면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강화됐어요. 그 다음에 소득세가 양도소득세가 엄청 늘어났어요. 뭐 이런 식의 어떤 세제가 바뀌었든지 정책이 바뀌었을 때 그에 따른 또 수익률이 달라지겠죠. 그다음 유동성 위험. 유동성 위험은 부동산이 워낙 고가다 보니까 그걸 나는 이제 정리해서 다른 거 투자를 하거나 나는 그냥 은행 예금 넣고 나는 더 이상 이제 임대사업 안 하고 싶어요 하는데 마음대로 현금화가 잘 안 되죠. 예, 그게 이제 최근에 요즘 정치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거래가 확 줄어가지고 예, 이런 유동성 위험이 좀 크게 다가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다음 물가 상승 혹은 물가 하락에 따른 위험이 있을 수도 있나요? 그렇죠. 예, 임대료 나는 물가가 더 이상 안 올 것 같아서 월 그냥 50만 원만 받기로 하고 계약을 했는데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간대요. 그럼 어떻게 돼? 나는 100만 원 이렇게 받아야지만 이익이 생기는데 50만 원 2년치 계약을 해버렸다 그러면은
그거에 따른 위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물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위험. 그래서 위험이란 도처에 뭐 다양한 형태로 있다. 네. 그 위험들을 이렇게 종류를 나눠볼 수 있겠고요. 이번에는 이제 수익률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수익이 중요해요? 수익률이 중요해요? 수익률이 중요하죠? 네. 1억 투자를 했는데, 여기서 10억이 수익이 난 게 중요한 거예요. 예. 아니면은 10억 투자해서 10억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규모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1억에서 10억이 났으면 이거는 1000% 수익률이고 이거는 100% 수익률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익률이 중요하다 더. 그래서 위험과 수익이지만 수익률로 우리는 공부를 하는 거고요. 수익률은 어떻게 나눌 수 있는데 일단 기대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란 예상되는 수익률이에요. 이 부동산 투자를 했을 때 이거 하면 1년 후에 얼마 벌 수 있겠네. 얼만큼 수익률이 달성될 수 있겠네. 우리가 지금 정기예금 하면은 한 3% 맞나요? 4%? 많이 주는 데는 4%. 좋아요. 1년 정기예금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맞아요? 예상. 지금 현재 예상하는 거다. 근데 이 예상 수익률은 나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시장 전체가 다 생각하는 거예요? 시장 전체가. 이미 기대 수익률은 시장에서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기대 수익률을 고칠 수가 없어요. 네, 예상 수익률이면서 사전적 수익률이면서 또 객관적으로 시장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 수익률이다. 나는 물론 정기예금 10% 준다 그러면 10% 있는데 하고 싶죠. 근데 정기예금 1년짜리는 10% 주는 데가 없잖아요. 내가 받고자 하는 수익률입니까? 아니면 시장에서 정해진 예상 수익률이에요. 시장에서 정해진 예상 수익률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기대 수익률. 반대로 나는 10% 받고 싶어요. 10% 안 주면 나는 더 이상 정기예금은 쳐다보지도 않을 거예요. 라는 사람도 있겠죠. 나는 그만큼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하려면 적어도 막 20%, 30% 나야 돼요. 정기예금 10% 이상 나야 돼요. 라고 하는 그 자기만의 기준을 갖고 있는 수익률이 있다. 그 수익률을 뭐라고 한다? 요구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구 수익률. 요구 수익률은 사전적으로 투자하기 전에 이 정도는 받아야 되겠네 하면서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수익률이죠. 그 정도는 받아야 투자할 거야 라고 하는 내가 내적으로 갖고 있는 기준이 되는 수익률. 그것을 무슨 수익률? 요구 수익률. 그러면 요구 수익률은 여기 A라는 부동산, B라는 예금, C라는 주식이 있어요. 여기는 10% 여기 10% 받는데 여기 5% 이게 예금이라고 하고요. 이게 주식이래. 그러면 또 다른 어떤 자산 했더니 펀드 같은 거 했더니 여긴 7% 한대.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 부동산 투자할 거야 라고 하면 적어도 얼마 이상은 돼야 돼요. 만약에 투자를 하려면. 응? 그러니까 적어도 몇 프로는 돼야지 투자할 거예요. 부동산에다가. 7% 이상. 이게 최소한 5% 이상은 받아야 되겠죠. 여기 안전하고 여기다가 좀 리스크가 좀 더 있을 테니까 5%에다가 플러스 알파 정도가 돼야지 나는 투자할 의향이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 사고 방식이겠죠. 예금보다는 조금 더 원금 날릴 수도 있고 팔면은 손해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한다? 기회비용. 내가 여기에 돈 들어간 거만큼 이상만큼은 여기서 걷어 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여기다 묶여버리면 이거는 포기해야 되잖아요. 적어도 5% 이상은 포기해야 된다. 그래서 5% 최소 5%를 그거를 요구 수익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요구 수익률은 좀 더 확대를 하면 이제 피셔라는 학자가 연구를 해봤더니 무위험 이자율에다가 이거는 노 리스크야. 리스크 하나도 없대. 그래도 이자율이 붙나요? 생길 수 있나요? 무위험 이자율이 있을 수 있죠.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국채 수익률 혹은 뭐 한국은행이 은행에다가 해주는 기준 금리 뭐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국채 수익률. 거기다가 어떤 사업에 따른 혹은 어떤 사람에 따른 신용도에 따라서 플러스 알파가 붙어야 되겠죠. 가산금리, 위험 할증률, 위험에 따른 보상.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율이 또 있다면
향후 물가가 더 상승할 것 같다면 그것까지 합쳐야지만 그래야지 이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투자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맞나요? 네. 만약에 내가 우리 그 학원 빌딩에 투자를 하는데 연 10%는 수익이 나야겠어요 라고 하는 10% 안에는 이게 숨어 있다는 거예요. 무위험 이자율에다가 이 건물이 따르는 위험, 비즈니스 리스크, 무슨 리스크 다 감안한 위험 할증률에다가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 얼마 올라갈 것 같은 해까지 합쳐서 한 10%는 받아야 되겠어 라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이런 방정식을 통해서 나온다. 이거를 피셔라는 학자가 정리를 해서 피셔 방정식 혹은 피셔 효과라고도 얘기합니다. 어떻게?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 이자율하고 위험 할증률에다가 예상 인플레이션율까지 합산한 것이다. 예,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요구 수익률은 5%, 기대 수익률은 10%. 그럼 여러분은 이 빌딩에 투자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이 부동산에 투자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할 겁니다. 할 거죠. 나는 5%만 되면 괜찮겠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장에서 얼마 주겠대? 10% 그럼 당장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투자를 결정할 때는 어떨 때 투자를 결정한다? 항상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커야지만 투자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네. 실현 수익률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실제로 요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은 투자하기 전에 생각하는 계산해보는 수익률인데 이거는 실제로 이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다 투자 끝난 다음에 그때 역으로 계산해본 수익률을 실현 수익률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는 역사적 수익률, 사후적 수익률이라고도 표현하겠죠. 자,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관계 조금 전에 설명드렸어요.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어떤 경우에 더 큰 경우에 투자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 반대인 경우에는 투자한다면 바보죠. 네. 자, 시장 가치와 기대 가치. 시장 가치. 어떤 부동산의 시장 가치라는 거는 어떻게 계산되느냐? 기대 순수익, 예상되는 순수익이 있어요. 그거를 뭐로 나눈 것이다? 기대 수익률로 나눠준 거예요. 자, 시장 가치. 뭐를 뭐로 나눴다고요? 예상 수익. 그거를 기대 수익률로 나눴다. 어느 부동산에 내가 투자를 했더니 1년 후에 예상되는 수익이 1억 발생한대요. 그랬더니 기대 수익률 10%래요. 그럼 그 부동산의 가치는 얼마 정도가 될 것 같다? 이거 나누면 10억 나온다는 거예요. 10억짜리를 거꾸로 생각해보면 10억짜리 내가 10억짜리 투자하면 1년에 1억씩 나오는 그러한 부동산이에요. 그러면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10%구나. 그죠? 10억에 1억씩 나오니까 10%구나. 그 얘기를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1억씩 벌어들여요, 매년. 그런데 그거는 10%의 기대 수익률이에요. 그럴 때 부동산 가치는 얼마인가요? 10억짜리입니다. 라는 얘기인 거죠.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벌어들인 수익을 기대 수익률로 나눠주면 그때 그 가치 이름이 뭐다? 시장에서 10억 정도의 거래가 될 것 같아. 누구나 다 10억 정도는 가겠네 라고 생각하니까. 자, 근데 이번에 시장 가치가 아니라 그 밑에 투자 가치를 볼게요. 투자 가치는 예상되는 수익을 뭐로 나누는 거래요? 기대 수익률이 아니라 요구 수익률이래. 이게 1억인데 나는 5% 주면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그 건물에 대해서. 그 건물에서 5% 정도만 나와도 나는 투자를 할 만한 생각을 갖고 있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1억 수익이 나왔으면 이거 역산하면 얼마일까요? 5억인가요? 50억인가요? 1억 나누기 5%니까 20억이네요. 20억. 그죠? 네. 20억짜리를 20억에 사면 내가 1억씩 번 그 영업수익이 발생된다면 그거는 5% 수익률이 나는 거예요. 그거를 거꾸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아까 해봤더니
10억짜리 건물이래요. 이거는 같은 건물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주관적으로 평가했더니 20억 한대요. 이거는 시장 가치에서는 10억 거래가 된대요. 그럼 여러분은 투자를 한다, 안 한다? 네? 아니,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그 건물의 가치는 20억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장에서 10억에 거래가 된대요. 그럼 투자한다, 안 한다? 투자한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어떤 결과였어요? 시장 가치보다 투자 가치가 훨씬 더 크죠? 시장에서 평가하는 가치보다 투자할 만한 가치가 훨씬 더 크다. 그러니까 투자하겠다, 안 하겠다? 하겠다라는 뜻이죠. 이게 건물 가격으로 얘기하면 시장 가치가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크면 투자한다. 근데 수익률로 봐서는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과 비교했을 때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니까 투자한다. 같은 얘기를 지금 표현을 이렇게 했을 뿐인 거다, 이거. 지금 우리가 기대 수익률 10%고 요구 수익률은 5%니까 당연히 투자한다. 이건 당연한 얘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건물 가치로 평가를 했더니 시장 가치는 객관적 가치로서 10억이 나왔고 투자 가치는 주관적 가치로서 20억이 나왔어. 예, 20억짜리라고 생각하는데 10억에 거래가 된다니 아유 싸다 거래를 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시장 가치와 투자 가치를 가지고 투자를 할 거나 안 할 거냐 비교할 수도 있겠고 이렇게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가지고 투자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예, 기준을 삼을 수도 있다. 시장 가치 계산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상 수익을 기대 수익률로 나눌 것이다. 투자 가치는 예상 수익률을 요구 수익률로 나눈 것이다. 예, 33회의 예, 기출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분산을 통해서 위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다는데 분산은 계산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그것까지는 우리 시험엔 안 나와요. 그렇지만 기대 수익률 계산은 시험에 충분히 나온다. 이거는 해보셔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 기대 수익률은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면 수익률이 나오고 수익률에 대해 예상되는 확률 곱하 각각의 경우에 따른 확률을 곱해서 다 합산한 것이다.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불황일 때 우리가 빌딩 투자했어요. 임대사업. 했더니 불황일 확률이 10%라는 거야. 이건 사회적으로 주어졌어요. 10%로 그때는 불황일 때는 8%밖에 임대 수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상일 경우에는 대부분 한 정상인 경제사정일 때는 한 80% 정도 확률로 임대 수익률이 얼마가 나온대요? 10%가 나온대. 근데 경기가 너무 좋으면 그거는 거의 기대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10% 확률로 그때는 12%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임대 수익률이 뭐 고정은 아닐 테니까 그죠? 네, 이런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면 평균적으로 얼마를 기대할 수 있느냐? 여기 P가 확률이에요. 확률. probability 해가지고 영어로 확률. R은 요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식이 어떤 의미죠? 그러면 두 개를 각각 곱하라. 그 다음에 이거를 전부 합산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럼 여러 번 한번 해보세요. 계산기로. 그럼 요거 하면 0.8. 그쵸? 그 다음에 이거 하면 8%. 이거 하면 1.2%. 다 합치면 10%. 이게 10%가 뭐라고요? 기대 수익률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기대 수익률이라는 건, 이거 확률을 곱해서 가중평균 한 거구나. 다른 게 아니라 그냥 평균이구나, 평균. 수익률의 평균을 뭐라고 한다? 기대 수익률. 맞나요? 네. 기대 수익률은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수익률의 가중평균이다. 가중평균. 네. 10% 나오죠. 나 그러면 10%면 예상 수익이 4,500만 원일 때 10%로 나누면 4억 5천만 원이 시장 가치. 우리 조금 전에 계산해 봤던 거. 예. 자, 이제 위험을 측정하는데 위험은 식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예, 위험은 실현 수익률에다가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평균을 계산했죠. 평균이 기대 수익률이라고 했어요. 각각을 차감한 다음에 제곱을 곱해서 또 가중평균 한 거야. 그게 분산이야. 그러나 이 식을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 식의 분산을 여기다 루트를 씌웠대요.
루트를 씌우면 그거를 표준편차라고 얘기하는데 표준편차냐 분산이냐 구분할 거 없이 표준편차나 분산이다라고 하면 그 자체를 뭐로 본다? 우리는 그냥 그게 위험의 크기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된다. 요것만 기억해 주시죠. 분산과 표준편차는 수익률이 퍼져 있는 정도를 얘기하는데 표준편차하고 분산은 어떤 관계? 표준편차를 두 번 곱하면 분산이 된다는 얘기죠. 분산은 표준편차 여기에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표준편차 곱하기 표준편차. 표준편차를 두 번 곱해주면 그게 분산이다. 근데 표준편차나 분산이나 결국 뭐를 얘기하는 것이다? 위험의 크기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이제 수익을 측정할 수가 있었어요. 기대 수익을. 그 다음에 분산은 이 식에 나오는데 이거 시험에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표준편차하고 혹은 분산 이게 A안하고 B안하고 구분을 해본대요. 이건 5%래요. 이건 6%래요. 근데 여기 기대 수익률을 또 계산해 봤더니 A안의 기대 수익률은 10%래요. 이건 8%래요. 여러분은 그럼 A안을 택해야 되겠어요? B안을 택해야 되겠어요? A 왜? 위험은 작은 거. 면서도 수익은 더 주니까. 그렇죠? 위험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수익을 더 주니까 당연히 A안을 택해야 된다. B안은 위험이 더 큰데도 불구하고 위험에 따른 보상이 없이 오히려 수익률이 더 작으니까 B안을 택하면 안 되고 택하려면 A안을 택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두 안을 위험과 수익을 가지고 비교를 할 때 1번 동일한 위험의 크기라면 동일한 위험의 크기라는 얘기는 분산이 동일하다 그런 뜻이죠? 맞나요? 네. 한 경우라면 이때 어떤 거를 택해야 돼요? 수익률이 큰 투자안을 선택해야 되고 반대로 또 동일한 수익률이라면 기대 수익률이라면 이때는 어때야 돼? 위험이 크기가 작은 투자안을 선택한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기본 원리. 그 원리를 뭐라고 한다? 평균 분산 결정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평균은 뭘 의미할까요? 우리 가중평균 나왔으니까. 기대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죠. 분산은 위험을 얘기하는 거죠. 위험의 크기. 그래서 평균 수익률과 위험을 가지고 그 어떤 투자안이 더 좋은 거냐, 어떤 투자안을 선택할래? 라고 할 때 기준은 딱 두 가지다. 동일한 위험일 때는 수익률을 더 큰 거. 그 다음에 동일한 수익률일 때는 위험이 더 작은 거. 이 원리가 이름이 뭐라고요? 평균 분산 결정법이라고 하는 것이다. 위험 회피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저래야 되겠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평균 분산 지배 원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기대 수익률이 동일할 경우에는 위험이 낮은 투자안을 선택하고 위험이 동일할 경우에는 기대 수익률이 높은 투자안을 선택하는 것을 평균 분산 지배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림을 그려서 또 설명을 해보면 아까 우리가 위험과 기대 수익률과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위험, 시그마. 이거 그리스 문자인데요. 시그마라고 읽어요. 시그마. 그 다음에 기대 수익률. 여기 위험, 기대 수익률. 여기. 위험이 같대요. 위험이 5%로 갔대. 그러면 A안하고 B안하고 어떤 걸 선택해야 된다? B안 선택해야 된다. 그죠? 네. 근데 만약에 여기에 또 같은 수익률이 여기 10%고 5%는 10%인데 여기 D안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해야 돼? 당연히 동일한 수익률에서는 위험이 여기 7%라면 7%보다 작은 B안을 선택해야 된다. 그러니까 B안은 A안보다 더 우월하다. 얘기할 수 있겠어요? B안은 D안보다 더 우월하다. 그거를 여기서 지배 원리라고 해서 지배한다라고 얘기해요. B는 A안을 지배한다. B는 D안을 지배한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A안하고 B안하고 D안하고는 어떤가요? A안하고 D안하고는? 이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가지고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 얘는 위험 크기 각각 서로 다르고 수익률도 서로 다르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지배 원리만 가지고는 어떤 같은 놈이 있어야지 비교가 되는데 같은 쪽이 없다. 수익률이든 위험이 하나가 같아야지 비교가 되는데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D를 지배하느냐 D가 A를 지배하느냐 물어보면 대답할 수가 없다. 여기서 확실할 수 있는 거는 B가 A도 지배하고 D를 지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것만으로는 조금 모자라다 보충해 줄 수 있는 지표가 하나 있어요. 변이계수. 변이계수는 정의가 뭐냐면 네, 여기 위험 크기 분자에 쓰는 거고 분모에는 기대 수익률을 쓰는 거예요. 기대 수익률 분의 위험. 기대 수익률의 위험. 이건 정의를 따라보면 이름을 변이계수라고 했는데 1%당 위험의 크기를 말한다. 맞나요? 네. 그럼 여기다가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B라는 거의 변이계수는 몇 분의 몇이야? 5분의 10이죠. 네. B의 변이계수 5분의 10이야. 변이계수 C는 어떻게 되나요? A는 참 5분의 5. 아이고, 거꾸로네. 5분의 5니까 1이죠. 변이계수 D는 어떻게 되나요? 10분의 7. 맞죠? 네. 변이계수 이렇게 되겠다. 그럼 봤더니 변이계수 A하고 변이계수 D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어떤 게 더 커요? 변이계수 A가 더 크다. A가 그러면 B, D를 지배하는 거예요? D가 A를 지배하는 거예요? D가 A를 더 지배해야죠. 위험이 더, 1%는 위험이 더 크니까 다 작은 걸 선택해야 된다. 작은 거를. 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지배 원리로서 비교하기 어려울 때 그때 써먹는 게 변이계수고 변이계수는 기대 수익률당 위험의 크기로서 계산을 해보면 예,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럴 땐 D가 A를 지배한다. 예, 다시 변이계수는 모분의 모 기대 수익률분의 표준 편차 위험의 크기를 기대 수익률로 나눠준 것이며 뜻은 기대 수익률 1%당 위험의 크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작은 게 좋다, 큰 게 좋다. 작을수록 좋다. 위험을 그러면 이제 어떻게 위험을 나는 피해갈 수 있는데 위험을 줄이거나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 처리 방법은 첫 번째, 위험을 회피하는 거예요. 아예 위험이 있을 만한 그 자산은 아예 투자를 안 하는 거죠. 그냥 돈 있으면 어떤다? 벽장에다가 그냥 금고 만들어가지고 쌓아놓는다. 네. 그런 게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일 수도 있겠죠. 맞아요. 인플레이션 위험은 그 안에 또 숨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인플레이션을 해치할 정도의 위험을 한다 그러면 정기예금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가 좀 더 현실적이겠죠. 여하튼 위험한 투자는 아예 안 하겠다 방법일 수도 있겠고. 그다음 위험은 있을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나는 그만큼 까여나갈 거 생각해서 미리 충당금을 쌓아놓는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방법이겠죠. 그 다음에 위험을 혹은 상대방 혹은 거래 상대방 혹은 제3자한테 위험을 떠넘기는 방법. 대표적인 게 이제 보험이죠. 여러분 이제 자동차 갖고 가신 분은 자동차 보험 다 하잖아요. 그 손실액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요? 보험사에서 처리해 주잖아요. 나는 보험료만 조금씩만 내면. 그러니까 큰 돈 나가는 거는 보험을 가입을 해가지고 화재보험, 자동차 보험 이런 거 하는 게 위험의 전가 방법이죠. 그 다음에 변동이자율을 하면 여러분이 은행이에요. 은행은 지금 대출을 해준대. 그러면 고정금리로 대출하는 게 유리할까요? 변동금리로 대출해 주는 게 유리할까요? 물가 상승률이 변동이 없을 때는 고정이나 변동이나 차이가 없는데 물가 상승률이 심하게 변할 때는 변동이자율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한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임대료도 여러분이 이제 그 임대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물가 상승률이 완전히 오르락내리락 하는 상태라면 임대료도 오르락내리락하게 같이 움직일 수 있게 물가 상승에 맞춰서 하는 방법이 좋겠죠. 네. 그런 식으로 제3자나 상대방한테 전가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고 위험을 통제하는 방법
보수적으로 예측한다. 수익이 들어오는데 향후에 수익이 예측이 되는데 그거를 이거 다 안 들어올 것 같아. 여기 좀 공실도 있을 것 같아.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보수적으로 수익을 잡는다는 거죠. 네. 1억 들어올 거 뭐 한 8천만 원만 들어올 거야. 이런 식으로 카운트를 하면 그게 그 위험을 통제하는 방법이다. 또 위험 조정 할인율은 아까 우리가 요구 수익률 하면서 잠깐 봤던 수익률 이름이죠. 여기에는 요구 수익률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무위험에다가 그다음 위험 할증률, 리스크 프리미엄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위험이 더 있으면 요구 수익률이 더 높아지니까 그만큼 조정해야 하는 것이 위험을 통제하는 방법이다. 평균 분산 결정법에 의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공부했듯이 변이계수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위험을 통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민감도 분석입니다. 민감도 분석은 이제 정의를 알아두세요. 그 위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상당히 많다. 엄청 많은데 요 하나의 요인이 변하면 위험 크기가 얼만큼 변할까요? 요 하나가 변했을 때 어떻게 변할까요? 그런 그 관계를 찾아보는 거예요. 뭐 제약회사의 연구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요 하나 스포이드에다가 용액 하나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변할까? 어떻게 변할까? 요거 하나 달래하면 어떻게 변할까? 이런 결과를 찾아보는 거를 민감도 분석이라고 얘기합니다. 민감도 분석. 원인이 조금 변했을 때 결과치가 얼만큼 변하는지를 살펴보는 방법, 분석 기법, 민감도 분석.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죠. 포트폴리오 분산이다. 포트폴리오라는 게 뭐예요?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꾸러미죠? 묶음. 자산을 묶어서 투자하라는 거예요. 하나에 몰빵하지 말고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 분산 투자하면 하나 자산이 망가졌다 하더라도 나머지 투자 자산에서 수익이 나면 그래도 먹고는 살다. 그죠? 그런데 하나에 몰빵을 했는데 갑자기 그게 그냥 손실이 크게 났다. 그럼 당장 굶어 죽어야 되잖아. 그거를 회피하기 위해서 리스크를 어떻게 한다? 분산해서 투자한다. 자, 분산 투자는 우리가 1월, 2월에 가서 더 자세하게 할 건데요. 지금 그냥 개념만 확인해 볼게요. 자, 계란이 있어요. 계란 관련된 속담이 있죠. 한 꾸러미에 담지 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한 꾸러미에 다 담았다가 그거 떨어뜨리면 다 장나니까 하나도 건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는 바구니 담을 때도 여러 바구니 이렇게 나눠서 담아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A라는 투자 자산 이게 뭐 오피스텔이에요. B라는 투자 자산 주택이에요. C라는 투자는 상가예요. D라는 투자 예금이에요. E라는 거는 주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나눠서 투자를 하는 게 좋지. 만약에 오피스텔에다가 다 몰빵을 10억을 다 여기다가 갖고 있는 뭔 재산을 걸었을 때는 이게 공실이 났대요. 돈 하나 안 들어오니까 그냥 나는 굶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게 분산 투자의 효과죠. 분산을 투자함으로써 전체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 이론은 우리가 그 다음 장에 나오는데 1월, 2월에 가서 할 겁니다. 상가에 2억, 오피스텔에 3억, 아파트에 5억 이렇게 나눠서 투자하는 이유는 각각의 수익률이 정해졌을 때 하나의 투자가 망가졌다 하더라도 나머지에서 수익이 나니까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방법이다. 네, 포트폴리오 기대 이론은 포트폴리오 분산 이론은 나중에 1월, 2월에 가서 자세하게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2교시에서 우리가 했던 건 뭐예요? 위험, 분산 두 가지 지표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정의. 네, 기대 수익률은 어떤 거다? 주관적 수익률 아니면 객관적 수익률? 객관적 수익률. 시장에서 정해진 수익률. 사전적 수익률이다. 요구 수익률은 어떤 거다? 주관적 수익률이고 내가 이 정도까지는 받아야 되겠다 하는 기회비용을 의미한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것을 부동산의 가치로서 환산을 하면 어떻게 된다? 기대 수익률을 이용해서 시장가치, 기대가치. 기대가치, 시장가치. 시장가치, 기대가치는 어떻게 구한다? 시장가치는 어떤 거죠? 기대 수익, 영업수익을 뭐로 나눈다? 기대 수익률로.
기대 수익률로. 예, 기대 수익률로. 그 다음, 내가 생각하는 어떤 가치, 요구 가치는 어떤 거다? 순영업소득을, 기대 수익을, 요구 수익률로 나눈 거. 그래서 그렇게 해서도 평가할 수 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다시. 네. 그래서 객관적 가치, 시장 가치, 그 다음에 투자 가치. 투자 가치는 요구 수익률로 나눈 것. 기대 가치가 아니라 투자 가치였나요? 투자 가치. 투자 가치, 시장 가치. 비교하는 것.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정의를 확실하게 알아두시는 게 이 기초 과정에서는 중요합니다. 위험 자체는 아까, 그 다음에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은 확률과 그때의 수익률을 가중 평균해서 합친 것이 뭐다? 예, 기대 수익률. 위험은 분산, 표준 편차를 얘기하는 것이고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위험 어떤 투자 대안이 가장 더 좋은 거 지배한다는 것을 찾아낼 수 있다. 그때 기준은 뭐였습니까? 동일한 수익률일 때는 위험이 적은 것. 동일한 분산, 동일한 표준 편차일 때는 수익률이 큰 거를 택하는 것이다. 그게 평균 분산 지배 원리. 근데 평균 분산 지배 원리로서 우리가 결론 내리기 어려운 두 개의 자산을 선택해야 된다. 그 중에서 그럼 어떤 걸 쓸 수 있다? 변이계수. 변이계수를 쓸 수 있다. 네, 변이계수. 변이계수는 표준 편차를 기대 수익률로 나눈 것이고 기대 수익률 1%당 위험의 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 2교시에서는 위험과 수익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어요. 잠깐 또 쉬셨다가 3교시에서는 영업 수익을, 영업 현금 흐름을 측정하는 방법을 지금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잠깐 쉬십시오.